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랬잖아요. 깊이 사과한다. 검찰이 신속 수사를 해야 된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 검찰차 앞에 가서 빨리 수사하라고 그랬어. 저 돈봉투 사건은 잘된 사건은 아니죠.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면. 근데 관행적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수십 명에다가 9,500 정도 되면은 금액이 크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식사비, 뭐 기름값 이런 정도. 요거를 이제 지금 검찰은 표를 매수했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지만 정확히 말하면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내려간 수고비, 식사비 정도라고 보면 프레임이 잘못됐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한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를 정치 탄압이라고 버티는 순간 프레임이 생기면서 이 민주당한테 확 쏠릴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도 아니고 전 당대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검찰은 민주당이 버텨주길 바랬던 거지. 그러면 막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막 대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을 확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재명 대표의 직접 아이디어랍니다. 사과합시다. 네. 사과합시다라고 직접 아이디어랍니다. 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수사 요청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내부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또 언론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민주당 짬짬이 조사한다. 제대로 하겠느냐.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들을 했을 텐데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빨리 조속하게 공정하게 해라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50억과 돈봉투 이거 9천만 원? 인당 50만 원도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하는데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금액도 그런데 저는 이제 당에 그래도 대변인실에 있으니까 야 금액 차이 봐라 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구독자분들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은 꼭 이래요. 우리 1차, 3차, 2차, 3차 소환, 당사 압수수색 이런 게 다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까지 떨어졌을 때 항상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것이 이 패턴이 너무나도 뻔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팩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저희 댓글을 보면은 이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 일 아니니까 빠르게 사과했다? 아닙니다.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소환까지 전부 다 했을 때 왜 가냐, 왜 나가냐 그랬는데 본인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 그런 이제 출석을 우리가 다 응해서 다 가겠다. 출석 요구할 때마다 가겠다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의 스탠스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어디 가서 그쪽에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차분차분 말씀도 잘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합격. 고정. 땅땅땅. 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16일 밤에.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도 모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대표 경선 나가면은 공식 후원금 등 해가지고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그럼요. 좀 부족했다고 보이고 네. 모를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일단 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되 프랑스에서 하겠다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자기 상황을 그냥 털어놓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버티는 모양새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것이 효과가 좀 반감되는 측면이 있어요. 송 대표님 버틸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없는 것 같고요. 당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대표고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재산이 없고 전세 살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 한 4억인가 5억인가 밖에 안 돼서. 네, 전세예요. 본인 철학이에요. 돈 굉장히 없는. 네, 근데 이것이 또 송영길 대표의 배우자분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소문에 의하면 이 배우자분 자체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비판인 것보다도 그럼 와서 빨리 좀 밝혀라.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였나 단독으로 그때 당시 전당대회 때 다른 캠프에서도 돈을 오갔다라는 것이 뭐 말이 녹취록이 진짜로 실제로 오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캠프에서도
돈을 뭐 했었대라는 녹취록이 있었던 내용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캠프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뭐 밥값이라도 줬냐. 저 그때 당시 밥값 진짜로 제 돈으로 다 했거든요. 기자님들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공격 포인트가 그 의원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200 정도, 많아야 300인데 받고, 후보를 바꿨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라는 그런 비열한 공격이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프레임이라고.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미 캠프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지할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수고비 정도? 식사비 정도? 이런 느낌? 이건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 근데 제가 무조건 민주당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만약에 진짜 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들이 아마 식사비로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식사비가 돈이 현찰이 가는 것을 이 문화는 분명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 자체는. 근데 이것이 민주당만의 문제이냐?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정치권 모두의 문제이지 민주당만의 문제는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예 그냥 이거 정치권의 이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체 문화를 아예 싹 바꾸는 계기로 민주당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버틸 걸 예상하고 툭 던졌어요. 바보죠. 제가 20명 연루설은 뻥카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뻥카.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자체 진상조사를 해도 결과에 대해서 불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대검 가서 빨리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검찰이 공격할 포인트가 사라진 거예요. 타겟이. 그런데 지금 두 분도 민주당 대의원이시지만 이 모든 사달은 대의원제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대의원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대의원만 잡으면은 일단 컷오프부터가 막 대의원만 잡으면은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한 발 더 치고 나가서 대의원제 폐지 쪽으로 당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리당원 한 60표 정도가 대의원 1표 정도 표 행사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저는 권리당원의 한 표가 아니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명 정도. 비율로 따진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대의원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전국 대의원 이것은 우리가 그 지역 국회의원이 한 거는 아니거든요. 따로 전국 대의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인들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만 지역 대의원을 다 구성을 하잖아요. 이 제도는 민주당에서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민주당 게시판에 대의원제 완전 폐지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가셔가지고 청원 좀 해주세요.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 저도 오늘 바로 폐지 서명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한 표는 다 똑같은 한 표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만 대의원의 한 표가 거의 60명의 투표의 값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목소리와 민심에 반하는 그런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대의원제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의원 분들 자체가 악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대의원분들이 예전에 그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산업화 이전에 분들이 다른 당원들을 대리해서 그래서 대의원이잖아요. 그게 지금 필요가 없는 시대. 온라인으로 입당하고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대에 대의원분들이 민주당 사랑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너무 많은 그 권리를 할까 이게 주어짐으로써 이런 사달이 났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래 검찰 수사해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민주당의 그 오래된 수건 같은 대의원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나가면 타겟이 완전 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대의원 분들께서 더 여기에 지금 찬성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 지지율이 맨 밑바닥 기저에는 외교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민생, 경제 등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 전 모자란 놈 대통령이야 하는 민주당이 한쪽 방향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민생 챙기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학자금 이자 면제법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를 향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어요. 안건 조정위에 단독 처리됐다.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은 뭔 짓을 했느냐. 무소속 민영배를 또 동원해가지고 요 법을 안건 조정위를 단독 처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그 사이에 법사위에서 안 되면은 직회부하는 방식을 쓰겠죠. 지금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데 사회를 그러니까 취직도 힘들지만 취직한 젊은이들이 은행 대출한 빚 갚기 바쁜 거예요.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처음에 취업을 하면 사실 연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학자금 대출이자가 나가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해만 해도 또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정도의 소득이 안 됐는데 학자금 이자를 계속 내는 거, 대출 이자를 계속 내는 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면제해 주는 법안인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에게 기초연금은 못 줄지언정 기본소득은 못 줄지언정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이 듭니다. 법이 누가 발의한 거냐면은 정책위 의장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민생 법안 22개 법안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안건 조정위를 통과를 했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아니 왜 반대합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법안이야말로 민생 법안 아니겠어요? 학자금 대출은 저도 이제 막 석사까지 마치면서 학자금 대출 아주 징그럽게 다 모든 학기를 장학금을 못 받으면 죄다 학자금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뭐 그 이자만 내겠다, 아니 원금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학부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걸 요구를 하잖아요. 학부 나와서도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데 솔직히 전문대만 나와서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상관없죠, 솔직히. 근데 많이 힘들잖아요. 학생들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이자만 잠깐 내가 그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갚을 상황이 되기 전에는 일정 금액이 있죠, 선이 있죠. 이자만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이게 포퓰리즘이고 이 과정이 어찌됐던 간에 이걸 우리가 비판할 겁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에요. 자기네들이 야당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라 할 거면은 먼저 하던가. 근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는 해주면서도 실제로 학자금 이런 거는요. 이직 분들한테 또 훈기 좀 하고 싶은데 또 열받네. 선진국이 되면 웬만하면 대학은 공짜죠. 무료로 가는 게 맞죠. 그럼요. 아이들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국가가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정상적인 거지. 본인들은 그러니까 참 그 우리나라의 꼰대들을 가장 큰 문제야. 윤석열 지지하는 27%의 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자 넘어가시고요. 에휴. 지금 민주당이 그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까지 1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 이걸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계 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총선 전략으로 이거 잡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왔지만 확실하게 정책 르네상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 방향성대로 가고 있다.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정책 수기 직접 민주주의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
이 여기 방향에 대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의 야당이 정책 방향을 잡는데 전 당원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네.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그 방향을 참으로 잘 잡았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좀 내용 하나하나 보면요. 이번에 총선만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 정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해왔던 거를 다시 그럼요. 체계화시킨 것 같고요. 그럼요. 생계 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국민 중심 입법 원칙, 정책 수기 직접 민주주의 일보 전진, 정책 역량 업그레이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 4대 국가 전략과제 연구와 6대 신전략 산업 미래 먹거리 정책 기획단 설치,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의 당론화를 적극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는 과학적 조사다. 여기서 이제 과학이 나오는 거지. 뭐 천공하고 정광훈 해갖고 과학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고요.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국 거리 공원을 순회하면서 주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 전에 민주당이 가야 되는 길이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당원 입장에서 아니면은 지지자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말 정책 설명회라든지 내가 전 당원 모든 당원들이 정책 제안을 토론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은 참으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댓글창이에요. 성렬이에 비하면 맹구는 천재님. 난 김민세 싫어. 언제든 변절을 변신이라 말하며 변절이 가능한 믿지 못할 정치인.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이죠.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저번에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김민세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몽준 캠프로 간 거는 민주당의 작전이었어요. 철수인 적이 없는데 아직도 저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새날방송 처음 듣는 것인 거지.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회기 의장 김민석 되고 나서 메시지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기 할 일을 똑똑하게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자, 넘어가시고. 자, 먼지님, 김영구님, 진춘식님, 김진국님, 감사합니다. 땡큐.